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연세한국어 과제부문 담당 안보미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의 현대 일상생활 과제 1, 듣고 말하기 부분 저하고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듣기 전에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활에서 일, 가정, 개인의 자유 중 무엇이 중심인가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중요하게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자, 모든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생활에서의 중심은 다르죠? 자, 지금부터 각자 다른 생활 유형의 세 사람의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인터뷰 듣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서, 무엇을 주의해서 들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세 사람의 생활을 정리해 봅시다입니다. 세 사람의 일과 경제 형편, 힘든 일, 행복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인터뷰 중 일과 시간, 그리고 경제에 대한 이야기, 힘든 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행복을 느낄 때 이 부분 잘 들어주시고요. 두 번째, 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음을 연결하고 이야기해 봅시다. 자, 한 명은 가정 중심의 삶을 지향하는 귀농자입니다. 한 명은 일 중심의 생활을 하는 회사원이고요. 또 한 명은 자유를 지향하는 아르바이트족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들 다 주의해서 같이 잘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YBS FM이 가정의 달 특집으로 한국인의 일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처음 만난 분은 충남에 사시는 37살의 이경훈 씨입니다. 이경훈 씨는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귀농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계기가 있었나요? 직장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요. 아버지가 하시던 목장 일을 하기로 했죠. 하루 일과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납니다. 소 젖을 짜서 우유 회사차에 실어 보내면 오전 7시가 되고요. 소들에게 먹이를 주고 저도 아침을 먹은 후에 축사를 청소합니다. 오후가 되면 어린 소들을 돌보고요. 아무래도 젖소 일정에 맞춰 하루가 돌아가죠. 힘든 일은 뭔가요? 목장을 확장하느라 빌린 대출금 문제예요. 아직은 대출금 갚느라 형편이 넉넉하지 않고요. 우유 소비도 예전 같지 않네요. 가장 큰 보람은 무엇이고 언제 행복하신지 궁금하군요. 상황이 좀 힘들긴 하지만 소들이 염을 먹는 모습을 보면 뿌듯해요. 평생 갈 길을 찾았다는 생각이죠. 함께 회사를 그만두고 험한 길에 동참해준 아내도 저에겐 든든한 지원군이죠. 평생 할 일을 찾았고 자연 속에서 가족과 같이 살며 제 일을 하고 있으니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투자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42세의 정연세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하루 일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보통 5시쯤 일어납니다. 신도시에 사니까 시내까지 출퇴근 시간이 1시간 반쯤 걸리거든요. 아침은 간단하게 빵과 커피로 때우죠. 보통 8시에 근무가 시작되고요. 퇴근 시간이 있기는 있지만 제 시간에 퇴근하기가 힘들어요. 야근도 자주 합니다. 퇴근 후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나요? 이렇게 바쁘니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은 물론이고 아무리 아파도 병원에 갈 시간조차 없어요. 일거리를 집에 가져갈 때도 있고 집에 가서도 증권이나 예금 상품에 대해 공부해가지고 직접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요즘 머리가 무겁고 쉽게 피곤해져서 장시간 업무에 집중하기가 힘들답니다.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하는데. 아, 그러세요? 무엇보다도 건강에 신경을 쓰셔야겠군요. 바쁜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보람은 무엇이고 언제 행복하신지 궁금합니다. 생활은 바쁘지만 불어나는 자산을 보면서 행복함을 느껴요. 지금 돈을 벌어서
노후에 가족이 편안한 생활을 누리면서 사는 게 제 꿈이니까요. 다음으로는 일정한 직장을 다니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6살의 김무상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보통 직장인들보다는 자유로운 일과를 보내시겠네요. 그렇죠.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제 생활의 장점이니까요. 보통 직장인은 아침에 제일 바쁘잖아요. 전 주로 낮 시간에는 배달 일을 하는데 출퇴근 시간과는 크게 상관없이 살고 있죠. 생활비는 여유가 있나요? 저 혼자 먹고 쓸 만큼은 돼요. 좋아하는 영화나 공연은 가격이 싸거나 무료인 집 근처의 영상자료원 같은 데를 이용해요. 사실 식비도요, 혼자 사니까 별로 돈이 안 들어요. 제일 힘든 일은 뭔가요? 부모님을 이해시키는 일이죠. 부모님 세대는 정해진 직장 없이 산다는 걸 이해 못 하시죠. 그래도 전 제 생활에 불만 별로 없어요. 제가 읽고 싶은 책 읽고 밤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필요한 시간에 배달 일을 하면서도 생활이 되니까요. 계속 시간제 일을 하시면서 사실 생각이십니까? 네. 저도 잠깐 직장 생활을 해봤는데요. 정말 제 적성에는 맞지 않더라고요. 저도 저 나름대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찾은 거거든요. 전 제 시간을 제 맘대로 쓰면서 자유롭게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전 행복해요. 잘 들으셨나요? 잘 들으셨으면 같이 문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보면서 같이 정리해 봅시다. 자, 스크립트 첫 번째 부분입니다. 자, 먼저 단어 확인입니다. 귀농하다. 계기. 자, 누구의 인터뷰였습니까? 네, 바로 충남에 사는 37살 이경훈 씨의 인터뷰였습니다. 자, 이경훈 씨의 귀농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인터뷰하는 리포터가 무슨 계기가 있었나요? 하고 귀농의 이유를 질문했죠. 그리고 이경훈 씨가 한 대답이 바로 정답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다가 직장 생활 스트레스가 심해서 귀농하고 아버지가 하시던 목장 일을 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자, 정리되셨죠? 자, 스크립트 계속해서 이경훈 씨 인터뷰 두 번째 부분입니다. 하루 일과를 소개한 부분인데요. 자, 먼저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축사. 하루가 돌아가다. 이 부분에서는 하루 일과를 정리할 수 있죠. 자, 기상, 오전, 오후 일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몇 시에 일어난다고 했죠? 네,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오전 시간 일과는요. 소젖을 짜서 우유회사 차에 실어 보낸다고 했고요. 그리고 소들에게 먹이를 주고 아침을 먹고 축사를 청소한다고 했습니다. 아침부터 굉장히 바쁘죠? 자, 그리고 오후 일과는요. 어린 소들을 돌본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경훈 씨의 일과 정리됐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단어 정리입니다. 확장하다. 대출금. 형편이 넉넉하다. 자, 계속해서 내용 확인입니다. 힘든 일이 뭔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경훈 씨가 대답했습니다. 목장을 확장할 때 빌린 대출금과 예전 같지 않은 우유 소비 때문에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게 경제 형편이죠. 경제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 형편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경제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은 한마디로 그냥 경제 형편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부분은 마지막으로 행복한 부분이겠죠? 어떤 일에 행복을 느끼는지 보기 전에 단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람, 여물, 뿌듯하다, 동참하다,
든든하다, 지원군. 계속해서 행복을 느끼는 부분, 이경훈 씨의 행복한 일상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리포터가 질문했습니다. 가장 큰 보람. 언제 행복하신가요? 질문했죠? 이경훈 씨 대답은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경훈 씨의 행복한 일. 소들이 염을 먹는 모습을 보면 뿌듯해요 라고 대답했죠. 바로 이때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왜 소들이 염을 먹는 모습에 행복을 느낄까요? 마지막 부분에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평생 할 일을 찾았고 자연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며 본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자연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가족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경훈 씨의 일과 기상 새벽 4시, 오전 일과 소젖을 짜서 우유회사차에 실어 보내다, 소들에게 먹이를 주고 아침을 먹고 축사 청소를 하다, 오후 어린 소들을 돌보다 정리할 수 있겠고요. 경제 형편, 대출금과 예전 같지 않은 우유 소비로 인해 형편이 넉넉하지 못함 정리할 수 있겠고요. 힘든 일, 즉 경제 형편이 되겠죠. 그리고 행복, 평생 할 일을 찾았고 자연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며 본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행복함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인터뷰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단어 확인입니다. 신도시, 때우다. 자, 내용 확인입니다. 자, 누구 인터뷰인가요? 투자 전문가로 활동하는 42세의 정연세 씨입니다. 자, 정연세 씨의 하루 일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죠? 기상, 보통 5시쯤. 자, 낮 시간 일과는요? 아침을 빵과 커피로 때우고 보통 8시에 근무 시작. 자, 그리고 밤에는요? 야근을 자주 함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연세 씨의 일과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자, 다음 내용 단어 확인입니다. 증권, 예금 상품. 다음 내용 확인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정연세 씨가 뭘 힘들어 하는지 정연세 씨의 힘든 일을 알 수 있는데요. 머리가 무겁고 쉽게 피곤해져서 장시간 업무에 집중하는 것. 가장 힘든 일인 거죠. 그리고 밤에는 정연세 씨가 집에서 증권, 예금 상품, 공부도 한다고 했죠. 이것들도 일과 중 밤에 하는 거죠. 그 다음 부분은 마지막으로 행복한 부분이겠죠. 어떤 일에 행복을 느끼는지 보기 전에 단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어나다, 자산, 누리다. 자, 내용 확인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리포터가 질문했습니다. 언제 행복하신지 궁금합니다. 정연세 씨의 대답은요. 불어나는 자산을 볼 때 행복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가족들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지금 좀 고생하지만 계속 자산이 늘어나고 있고, 자, 돈을 많이 모아서 가족들과 늙어서는 좀 편하게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죠. 자, 경제 형편은요. 여기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정연세 씨가 불어나는 자산을 볼 때라고 했죠. 비교적 좋은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산이 불어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정연세 씨의 내용도 다 정리가 됐네요. 일과 기상 보통 5시쯤, 낮 아침을 빵과 커피로 때우고 보통 8시에 근무 시작함, 밤 야근을 자주 함, 집에서 증권, 예금 상품, 공부를 함, 경제 형편 비교적 여유로운 편인, 자산이 불어나는 중이죠. 힘든 일, 머리가 무겁고 쉽게 피곤해져서 장시간 업무에 집중하는 것. 자, 행복을 느낄 때, 불어나는 자산을 볼 때 가족과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생각하며 행복함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터뷰 내용입니다. 단어 확인입니다. 일정하다. 자, 이번에는요, 일정한 직장을 다니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6살의 김무상 씨의 인터뷰입니다. 김무상 씨의 하루 일과 정리해보면요, 기상, 이 부분이죠. 일어나고 싶은 시간, 너무 좋겠네요. 자, 낮 시간, 배달 일을 함. 자,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거죠. 밤에 무엇을 하는지 이 단락에서 안 나왔죠?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에서는요, 단어 딱히 어려운 게 없어요. 바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경제 형편. 생활비는 여유가 있나요? 바로 이 질문이 경제 형편을 묻는 질문이죠. 대답은 혼자 먹고 쓸 만큼은 됨이라고 했습니다. 자, 엄청 여유롭고 잘 살진 않지만은 혼자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도요, 바로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힘든 일이 뭔가요? 부모님을 이해시키는 일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정해진 직장 없이 산다는 걸 부모님이 이해 못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힘들겠죠. 그리고 이 단락에서는 김무상 씨의 밤 일과를 말했죠. 자, 밤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요. 다음 내용 확인 전에 단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제, 나름대로. 자, 이번에는요, 행복을 느낄 때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언제 행복하다고 했죠? 네, 저도 저 나름대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찾은 거거든요. 지금 본인 생활에 굉장히 만족하고 행복하다라는 거고요. 그 뒤가 이유죠. 전 제 시간을 제 마음대로 쓰면서 자유롭게 사는 게 좋아요 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마음대로 쓰면서 자유롭게 살고 있어서 행복하다고 했죠. 자, 김무상 씨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과, 기상, 일어나고 싶은 시간, 낮, 배달 일을 함, 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함.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경제 형편, 혼자 먹고 쓸 만큼은 됨, 힘든 일, 부모님을 이해시키는 일, 정해진 직장 없이 산다는 걸 부모님이 이해 못하신다고 했습니다. 행복, 시간을 마음대로 쓰면서 자유롭게 살고 있어서 행복함. 이렇게 정리해보면 세 사람의 생활을 정리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음을 연결하고 이야기해봅시다. 자, 첫 번째, 이경훈 씨는 어떤 사람이었죠? 가정 중심의 삶을 지향하는 귀농자였습니다. 두 번째, 정현세 씨. 일 중심의 생활을 하는 회사원이었고요. 너무 바빴죠? 김무상 씨. 자유를 지향하는 아르바이트족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겠고요. 자, 다음 3번입니다. 요즘 여러분 나라에는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많습니까? 만약 한 가지 유형이 많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 중국의 상황 우리 두 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 도시 사람들, 일 중심의 생활을 하는 회사원들이 좀 많은 편이죠. 자, 그래서 일 중심의 생활을 하는 회사원으로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고요. 자, 그리고 농촌에 사는 사람들, 시골 사람들은요. 주로 가족 중심의 농업, 자영업 종사자들이 많죠. 그래서 농촌은 가족 중심의 농업, 자영업 종사자가 많다라는 내용으로 우리 말하기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도시 유형 말하기 연습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유형 소개할 거고요. 두 번째로 특징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일중심의 생활을 하는 회사원들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많은 이유 소개해 보겠습니다. 각각 주제 소개할 때요, 사용할 수 있는 핵심 단어 보겠습니다. 1번, 유형 소개. 일 중심의 생활을 하는 회사원 사용해서 말해주시고요. 두 번째, 특징 소개할 때요, 오전부터 저녁까지 직장 근무, 저녁 이후 부업, 재테크, 자기개발, 가족, 친구와 함께 하는 시간이 적다 사용해서 회사원의 생활 특징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유 두 가지로 소개해 볼 건데요. 성공 의지, 강하다, 일자리, 기회, 많다, 도시, 몰리다 사용해서 이야기해 보고요. 두 번째, 퇴직 후 가족, 편안한 노후, 누리다, 의지 사용해서 말해줘 볼게요. 자, 그럼 이 단어들을 어떤 표현들과 연결시켜주면 좋을까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소개할 때요. 도시에는 유형의 사람들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핵심 단어랑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한 문장 깔끔하게 완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 소개할 때는요.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으로 읊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용해서 연결해 주겠습니다. 세 번째, 많은 이유 소개할 때는요. 두 가지죠. 도시에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도, 건의와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용해서 우리 문법 시간에 배웠던 표현 사용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자, 1번 유형 소개입니다. 유형 소개의 핵심 단어. 일 중심의 생활을 하는 회사원. 표현, 도시에는 유형의 사람들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연결해서 어떻게 말하면 되죠? 네, 도시에는 일 중심의 생활을 하는 회사원 유형의 사람들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말해주면 되겠네요. 2번 특징 소개입니다. 자, 특징 소개의 핵심 단어 오전에서 저녁, 직장 근무, 저녁 이후, 부업, 재테크, 자기개발,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적다를 우리 표현,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으로 읊는 것이 특징입니다. 연결해서 어떻게 말하면 되죠? 네, 따라해 주세요.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오전부터 저녁까지는 직장 근무로, 저녁 이후에는 부업, 재테크, 자기개발 등으로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말해주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3번. 이런 유형의 사람이 많은 이유 소개입니다. 자, 많은 이유 두 가지죠. 첫 번째, 성공 의지 강하다, 일자리, 기회, 많다, 도시, 몰리다. 두 번째 이유, 퇴직 후 가족, 편안한 노후, 누리다, 의지 사용해서요. 도시에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도, 건의와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용해서 어떻게 말해주면 되죠? 네, 따라해 주세요. 도시에 이러한 유형의 사람이 많은 이유는 성공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일자리 기회가 많은 도시로 몰리기도 하거니와 퇴직 후 가족과 편안한 노후를 누리고 싶어하는 의지 때문으로 보입니다. 말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도시 유형의 사람들 말하기 연습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시골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유형 소개. 가족 중심의 삶을 지향하는 농업, 자영업 종사자 사용해서 말해볼 거고요. 두 번째 특징 소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 먹고 살다, 자급자족, 가능하다, 가족, 친구, 보내는 시간이 많다 사용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많은 이유 또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생활 리듬, 도시에 비해 비교적 느리다. 두 번째는 가족, 중요시 생각하다, 생활 가치관,
1번 유형 속에는 시골에는 유형의 사람들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특징 소개할 때는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지만, 으며, 읊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용하고요. 자, 많은 이유 소개 역시 시골에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도, 건이와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용해서 말해주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소개 어떻게 해주면 되죠? 자, 핵심 단어와 표현 보고 문장 만들어주세요. 네, 시골에는 가족 중심의 삶을 지향하는 농업, 자영업 종사자 유형의 사람들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특징 소개 어떻게 말해주면 되죠? 자, 핵심 단어와 표현 보고 문장 만들어주세요. 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먹고 사는데 자급자족이 가능하며 가족,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많은 이유 소개입니다. 자, 두 가지 이유 어떻게 해주면 되죠? 네, 시골에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생활 리듬도 도시에 비해 비교적 느리거니와 가족을 중요시 생각하는 생활 가치관 때문으로 보입니다. 말해주면 되겠네요. 자, 말하기 연습 잘했죠? 자, 그럼 4번도 계속해서 말하기 연습입니다. 일상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가치 있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 가치는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한다. 사람은 함께 살아야 한다.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살며 자신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인생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타입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아실현형입니다. 목표로 하고 있는 일, 학업 등에서 성과를 거두고 자신의 성장을 느끼는 순간 인생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타입입니다. 자, 우리 두 문장으로 말해볼게요. 첫 번째, 가치관 소개. 저는 평소는 순간 인생의 가치를 느끼는 형입니다. 사용해서 말해보고요. 두 번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겠죠? 예시 들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예를 들어, 을 때 인생의 보람을 느끼는 걸 보면 제가 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용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더불어 사는 형의 가치관 소개입니다. 어떻게 말해주면 좋죠? 자, 핵심 단어 보고 문장 만들어주세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평소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자신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인생의 가치를 느끼는 더불어 사는 형입니다. 말해주면 되겠고요. 예시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도움을 주다. 헌혈하다. 가족들에게 칭찬을 받고 가족들이 믿어주다. 자, 이런 게 다 예가 되겠죠? 자, 이 예시 사용해서 어떻게 말하면 되죠? 예를 들어,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도움을 줄 때, 헌혈할 때, 가족들에게 칭찬을 받고 가족들이 믿어줄 때, 인생의 보람을 느끼는 걸 보면 제가 더불어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주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로는요, 자아실현형 가치관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소개하면 되죠? 저는 평소 목표로 하고 있는 일, 학업 등에서 성과를 거두고 자신의 성장을 느끼는 순간 인생의 가치를 느끼는 자아실현형입니다. 말해주면 되고요. 예시로는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다, 직장에서 업무 실적을 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다, 가족들이 나의 노력으로 인해 편하게 생활하는 것을 보다 사용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때, 직장에서 업무 실적을 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가족들이 나의 노력으로 인해 편하게 생활하는 것을 볼 때, 인생의 보람을 느끼는 걸 보면
제가 자아 실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주면 되겠네요.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세 사람의 각각 다른 생활 유형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생활 속의 가치관도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듣기 연습해봤고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한국 친구들에게 여러분 나라에 어떤 가치관의 사람이 많은지 설명할 수 있으시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같이 말할 수 있으면 오늘 수업도 성공적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